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씁쓸한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최보식 선임 기자가 쓴 글인데요. 제목이 박근혜 거울방에 대한 청와대의 불순한 침묵,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일간지에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 입을 빌려서 이렇게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 날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거울방 때문이었다.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했다. 이렇게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흘렸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3일 정도 있다가 들어갔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박근혜 거울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쓰던 한 방이 사방이 거울로 다 붙여져 있어서 그거 다 떼고 다시 벽지 바르고 그러느라고 사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기사가 나니까 뭐 종편, 인터넷 이런 데는 이걸로 그냥 난리를 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방으로 대형 거울에 쌓인 방에서 지냈다. 이렇게 막 그냥 보도를 해대고 씹어대고,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거울방은 세상과 불통된 단절의 벽이며 숲속의 얼음방이다. 호러 영화에 보면 거울방 나오지 않나 오싹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마구 씹어대고 마구 비하하고 이랬습니다. 언론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만만하고 비호감의 인물이면 너무 쉽게 확인의 고삐가 풀려버린.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만만한 존재가 됐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이제 구치소에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거울방이 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도 않고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그냥 막 돌려대고 막 씹어대고 막 짓밟아대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관저에서 살림살이를 해온 김막업 씨에게 들은 말을 옮겨놨습니다. 김막업 씨가 거기서 이제 살림살이 도와주는 일을 했거든요. 김막업 씨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거처한 방에는 큰 거울이 없다. 이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처한 방에는 큰 거울이 없다. 화장대에 둥그런 거울과 세면장에 붙어있는 거울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사방이 거울로 붙어있는 방이 없어요. 거기서 일한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서 일했거든요. 일한 사람이 증언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큰 거울도 없고 화장대 둥그런 거울과 세면장에 붙어있는 작은 거울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장대 거울은 여자들은 다 쓰잖아요. 외부 일정이 없으면 머리 손질이나 화장을 안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부 일정이 없으면 머리 손질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내실에서는 머리를 뒤로 묶고 두건을 쓰고 있다. 머리 손질 안 하니까 그냥 스카프로 이렇게 스카프를 쓰고 지내는 겁니다. 외부 일정이 있을 때만 미용사를 불러 미용실에서 손질을 받았다. 관저 안에 큰 거울이 있다면 운동실이 유일하다. 운동실에는 큰 거울이 있는데 그것도 한쪽 벽면만 거울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운동실은 원래 대통령 내실에 딸린 접견실을 개조한 것인데 운동실에 한쪽 벽면에 큰 거울이 있다는 거죠. 운동실이니까 운동하면서 자기 몸매도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하는 데는 다 큰 거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거짓말을 해대가지고 사방으로
거울이 다 있는 그런 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살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방벽에 대형 거울로 둘러싸인 박근혜 거울방은 없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다음날 당장 관제에 입주하지 못한 것은 새로운 주인인 대통령 부부의 취향에 맞게 도배와 보수 교체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취향에 맞게 장식을 하느라고 늦어진 걸 박근혜 거울방 그거 고치느라고 늦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악랄한 언론을 이용한 악랄한 거짓말이죠. 이게 좌파들의 아주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좌파들이 이걸 아주 잘 해먹습니다. 세월호 거짓말,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남자를 만났다, 무슨 마취제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았다. 거짓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짓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 일. 최순실 태블릿이 있지도 않은 걸 그냥 태블릿이 있다고 그냥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얻었다고 그냥 큰 거짓말을 하는 것. 그래도 국민들을 다 그렇게 믿게 만들고 상대방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나중에 다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이게 아주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이제 이들이 온갖 정보를 다 통제하는 정권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요? 이제 시작부터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짓말에 쏘가서 춤추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노무현 정권보다 더 세련된 좌파들은 전열이 정비되면 우파 괴멸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되기 전에 하여튼 우파를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권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만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우파 괴멸 작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미 공언한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선 제일 선봉에 설 세력은 좌파 전위대 언론과 사정기관, 좌파 시민단체일 것입니다. 이들이 늘 그래왔듯이 이제 좌파 언론, 그 다음에 사정기관은 검찰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좌파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우파를 괴멸시키는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사이에 치열한 내홍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홍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대선을 통해서 우파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가 등장했는데 홍준표 후보를 추대해서 당대표로 삼고 할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홍을 겪어야죠. 내부 분열을 해야 됩니다. 내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치열한 내분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과거 구보수주의와는 결별하고 신보수주의로 새롭게 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좌파들과는 다른 우파의 정치적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과거의 구보수주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친박 핵심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와 손을 좀 어느 정도 잡고 통치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그리고 부패한 그런 일은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신보수주의로 나가서 우파의 정치적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만 좌파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 남아있는 극히 일부 구보수 세력은 교체되어야 국민들에게 당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죠. 구보수 세력으로 지금 지칭되는 친박 세력들이 다시 잡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친박을 지지하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실패를 자인해야 되죠. 실패를 자인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서. 친노도 그랬잖아요. 친노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뇌물 사건 때문에 그게 밝혀지는 바람에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패족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노무현 패족이다. 우리 노무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와해됐다. 그리고 패족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해서 다시 일어서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번에 친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큰 친박도. 결국은 뭐 친박들이 잘못해가지고 여기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실패를 자인하고 물러서겠다.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하려고 다시 당권을 잡겠다고 달려드니 일단 국민들이 이걸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처절한 반성과 치열함을 가져야 합니다.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정권에 의해 기획수사된 대선자금 수사로 당이 존립위기에 처했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도 한번 이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죠. 새롭게 등장한 더 세련된 좌파들은 그때보다 더 정교한 방법으로 우파 괴멸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게 우파를 괴멸시킬 작전을 써서 공격을 할 것 틀림없죠. 기획 탄핵으로 집권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열을 재정비하고 신보수주의로 무장해서 당원 모두가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우파가 먼저, 자유한국당이 먼저 전열을 정비하고 완전 무장을 해서 대항을 하면 좌파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5년이 가잖아요. 5년이 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좌파 광풍 시대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십시다. 좌파 광풍을 막으려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든지 내분을 통해서든지 일단 전열이 정비돼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하루속히 전열을 정비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응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